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이남희 기자하고? 이게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민의힘의 지지율인데 추세를 보면은 아주 소폭씩 떨어졌지만 2월 마지막 주 17%. 저렇게 떨어진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저륜 거부가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요. 장동혁 대표 저륜 거부 그 기자회견 이후에 조사된 첫 결과거든요. 예. 자, 이 17%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가장 낮은 수치죠? 맞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22% 지금 10월 5주에 그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20%대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예. 지금 오늘 10%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저기 저 화면에 보듯이 뭔가 사실상 저륜을 거부하면서 여론조사 최저치를 기록한 것 같다. 이남희 기자.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부터 만나볼 수치가 있는데 좀 치욕적일 수가 있는 게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다는 게 26%인데 국민의힘이 17%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민주당 지지율 일단 45%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7%잖아요. 28%포인트 차이가 나고 뭐 2배가 차이가 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26%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당층이요. 제1야당 지지층보다 지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예. 지역별로도 한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저렇게 중진들 앞에서 장동혁 대표가 애써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저 중진들과의 모임 중간에 아마 저 17%로 급락했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죠. 지역별로 뜯어볼 텐데요. 여론조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글쎄요. 저 이 지지율을 먼저 보고 저희가 TK 맞나 싶었는데 이남희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수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국민의힘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장동혁 대표가 계속 강성 지지층 결집 총력전 펼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도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지지층이 투표장 나와야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 오히려 오늘 발표된 결과 보면은 보수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자,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정말 이제 보수의 자존심입니다. 이곳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28%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더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대목이요. 민주당이요. 이제 대구 본선 대구까지 공략하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예. 내일 민주당이 대구에서 최고위를 열고 자 분위기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일 민주당 최고위를 대구에서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갑니다. 예. 근데 박지원 의원이요. 최근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 지방선거 장동혁 체제로 계속 치르다 보면은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예. 아직 뭐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닌데 예. 과거 총선 때 대구 수성갑에서 승리했었죠. 자, 김부겸 전 총리 차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키우면서 지금 대구까지 공략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떤 위기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여론조사 하나 더 볼까요? 영남, 또 다른 영남인 부산, 경남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39%, 국민의힘 23%, 16%포인트가 차가 나는데 이남희 기자, 제 기억이 맞다면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이겨야 본인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지는 건 지방선거 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취지의 기억이 나는데 부산, 경남도 심상치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남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영남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예. 오늘 저는 이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부산 지역에 지금 보면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 4선 의원입니다. 예. 이현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저절하게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지역구인 이현승 의원이 뭐 그동안은 이렇게 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오늘 또 공교롭게도 사죄 메시지를 냈네요. 17% 쇼크 뭐 상황이 이쯤 되니까 뒷짐을 지고 있던 뭐 중진이나 뭐 재선 의원들도 목소리 안 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태세 전환에 대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죠?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들이 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당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노선 변경 요구하고 네. 뭐 절윤할 거면 똑바로 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가 뭐 본인 핵심 지지층 윤호기인 세력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저런 초재선 정확히는 중진들 의원들 목소리까지 장 대표 뭐라고 반응했어요? 별로 반응이 안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중진회의 때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아예 이 질문도 있었어요. 회의 뭐라고요? 말미에 자, 당 지지율 17%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장 대표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즉답 안 전해집니다. 했군요. 예. 대답을 안 했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할 때 장 대표가 돌파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방송 직전까지 이제 대표 측 인사들 통화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뭐 의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전화가 되지 않은데 예. 지금 장 대표나 지도부 고심도 아주 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엄태영 의원도 얘기는 했지만은 뭐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자, 바닥이 아닌 지하다. 예. 바닥이 아닌 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당 내용을 끝낼 끝장 토론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끝장 토론이라는 건 윤어게인 혹은 뭐 절윤을 거부하는 것 자체의 메시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의원총회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게 끝장 토론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자고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중진 의원들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분당까지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한 중진 의원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분당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 아하, 예. 야당이 두세 개로 쪼개지면은 대여 투쟁력이라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의 경우도요. 예. 윤 전 대통령 탄핵 후에 분당을 했어야 하지 않았겠나. 못해서 지금의 파열음을 겪는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지지율 10% 쇼크가 꽤 대단하네요. 분당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분당이라는 표현도 뭐 극한의 단어가 나온 이유가 지금 17%에 대한 지지율 급락한 것도 있고 당이 뭔가 수습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계속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뭔가 수습하려면 그 첫 단추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좀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다.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왔었죠. 예.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 그제 이제 채널A 정치 시그널 출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징계 취소는 우리 당에서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재론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이틀 전에는 그렇게 밝혔거든요. 당시에는 못을 박았었죠. 예. 그런데 이제 지지율 하락이 이제 됐습니다. 뭔가 방침이 바뀔지는 현재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가 계속 이제 전통 지지층 집도끼부터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그러게요. 이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수정을 할지 좀 지켜보고 또 본인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지방선거는 비교적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으니까 집도끼부터 핵심 지지층부터 끌어안겠다는 전략이 장 대표 보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론조사만 봐도 일단은 보수 지지층까지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그 전략이 안 먹힌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저희가 짚어봤듯이 텃밭 대구도 지금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아졌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큰 위기다. 대구를 방문 중인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온 것도 지금 이런 문제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해 볼 테니 한번 맡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온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바꿔야 한다,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로 당내가 시끌시끌하고 또 일부는 뭐 가서 다른 세교합이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당내 이슈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어려운 지역을 내가 찾아가서 또는 요청이 있으면 불만 많지만 이 선거는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자세로 한동훈 후보가 나서주면 우리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추락했는데 오늘 여러 중진들 입에서 애들러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 백의종군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대구 방문 중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발을 하면서요. 아니 제명당할 때는 동조를 하더니 이제 와서 백의종군 하라는 분들 왜 윤 전 대통령이 보수 망칠 때 뭐 했냐 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얘기가 이렇게 오갔는데요. 뭐 이렇게 공개 비판에 또 한 전 대표 받아치면서 다시 좀 갈등 부각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백의종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 전 대표는 하얀색 옷이 아니고요. 붉은색 계열 옷을 입고 대구 시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본인이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제명당했지만 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한 전 대표 내일 대구 서문시장 찾아서 보수 텃밭에서 보수의 대안임을 계속 부각한다는 구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체제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온 그 공교롭게도 또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난희 서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0%대로 내려앉은 당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이 휴대폰 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만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한 중진 의원이 휴대폰을 보며 당 지지율 17%에 대해 물었고 장 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돌파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도 공감했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틀째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텃밭 대구 경북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지금 상황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내일 서문시장에서 대구 일정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